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입니다. 이털남 목요일 편은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새로운 뉴스는 뭐죠? 오늘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는 김종신 시민기자의 내가 납치범이라니 이 여자 사람 잡네입니다. 황금색 마티즈를 몰다가 봉변을 당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마이뉴스의 특산품 사는 이야기가 팟캐스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웃들의 소소한 이야기를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직접 들려드립니다. 때론 웃음 짓게, 때론 눈물 짓게 만드는 이웃들의 사연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준호, 최규화, 이은영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줄여서 사이다 2월 셋째 주 방송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마우나오션 리조트 사고로 목숨을 잃은 학생 9, 행사 관계자 1분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금쪽 같은 자식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을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오늘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마이뉴스 편집부의 이준호입니다. 예, 오마이뉴스 편집부 최규화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는 이은영입니다. 예, 지난 시간 첫 방송이었는데요. 방송 나간 후 반응이 어땠나요? 주변 반응이? 네, 뭐 저희만 아는 거지만 적어도 제 주변에서는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나고 저희 엄마 단골 그 미용실 원장님께서는 그 아들이 방송을 한다는데 어디서 들을 수 있냐면서 뭐 KBS냐 MBC냐 물어보고 난리가 아니 그 어머님이 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셨나 봐요. 예, 조금 약간 뻥도 혹시 좀 치지 않았을까. 그래서 갑자기 그 미용실 원장님이 다음에 추석에 내려오면 뭐 사인을 받아놔 그런. 제가 거기서 머리나 자르고 신용카드 긁고 사인해드리려고요. 아니 나중에 다음에 고향 내려가면 그 마을 어귀에 플랜카드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플랜카드 뭐 환영 뭐 이런 거? 아니면 제가 하나 찍어서 내려가죠. 네. 자, 은영 씨는 어땠어요? 네, 저도 주변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네. 특히 지난주 방송분에서 두 분께서 저를 천목이라고 이렇게 과분한 호칭을 써주셔서 그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고요. 뭐 천목 선생이다, 천목 선배, 뭐 천목 이은영 뭐 이런 얘기 가장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부터 알던 친구들은 저의 리액션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 공중파에도 진출할 수 있을 만한 리액션이다. 이런 저희 벌써 불안해요. 그래요? 우리 천목 선생 공중파로 뺏길까 봐. 연락 오는 것 같아요, 점점. 제가 두 분이 기획하시고 준비하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게 바로 저의 그 리액션 덕분이었는데 이렇게 반응을 얻게 되니까 더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네요. 참고로 첫 방송 못 들은 청취자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천목은 천상의 목소리의 줄임말입니다. 그리고 저도 좀 놀라운 사실 하나 또 발견을 했는데요. 우리 최규하 씨 예전에 나는 수학 장애인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리신 적 있죠. 네,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이 글을 소개한 분이 어떻게 소개했냐면요. 수학 28점 맞았던 불명예보다 수학 외 전과목 5등 안팎이었다는 자랑이 더 눈에 띄는 오만 최규하 선생의 글. 그러니까 최규하 씨도 호가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디다가 올리신 거예요, 그분이? 페이스북에. 우리 이털남 시즌3 페이스북. 아니요. 우리 시즌 아니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다가 거기서 우연히 봤어요. 그래서 최규하 씨도 호가 있었구나. 야, 겸손하게 살아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천목 선생과 오만 선생 모시고 방송을 한다는 거에 너무나도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오만해지지 마십시오. 저희 방송 좀 청취자들도 구독 하시는 분들도 한 5만 명쯤만 되면 저희가 안정권이 좀 들지 않을까. 오늘 좀 되는데요. 그럼 좋겠네요. 이렇게 받을 줄 몰랐죠? 뜻밖이었습니다. 그 천목 선생 관련해서 저희 아버지가 또 천목 선생 팬이 되셨어요. 그래요? 엄마를 통해서 전해 들었는데 엄마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아버지가 그 여자분 목소리가 너무 예뻐서 얼굴 보고 싶다고 궁금해하셔서 지금 은영 씨 떨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저희 며느리도 다 보시고 이제 다 끝나신 분인데 아버님이 왜 은영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그래서 하여튼 목소리 완전히 반하셨어요. 천목 선생님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지난 그 첫 사연 소개해준 우리 문세경 기자님
문세경 기자님이 저희에게 글을 좀 보내셨다고요. 예. 네. 그 지난번에 사실 전화로 저희가 좀 이런저런 얘기도 같이 수다도 떨고 하려고 그랬는데 뭐 청각 장애가 네. 있으셔서 전화 연결을 못했잖아요. 네. 그 저희 방송을 들으셨대요. 네. 저희 방송 이제 들으셨어요? 예예. 네. 저희가 방송 그 저기 링크를 보내드리고 네, 네. 제가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이제 그 이제 채팅으로 이렇게 좀 네. 장시간 알려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안 들리시는 게 아니라서 네. 볼륨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좀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군데군데 좀 들으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런 반응을 저희한테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처음 최규하 기자 연락을 받고 어리둥절했죠. 예,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 네. 사이다는 그 얘기는 알고 왜 한 겁니까? 네. 사이다는 알고 있었는데 방송으로 개편했다니요. 거기다 제 글로 스타트를 어제 글 속에 나오는 문제의 아이 졸업식이었습니다. 방송됐다는 연락을 받고 마음이 급해서 빨리 듣고 싶었는데 사진 찍느라 못 들었죠. 짜장면 먹고 와서 들어보니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다들 목소리도 좋고 유머도 재미있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더 잘 들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안절부절했지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문세경 기자님. 정말 저희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또 영광입니다. 잘 들어주셔가지고. 네. 지난주하고 이번 주가 졸업철이었습니다. 네.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네. 막내 아들 초등학교 졸업식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휴가 내신 거예요? 그것도 아니 옆에 있으면서 그런 것도 몰라. 자상하신 나는 저기 아버지예요. 휴가 계획표에 네. 휴가 이렇게 돼 있으시길래 이게 초등학교 졸업식도 이렇게 아버지가 와. 가시다니. 그럼요. 저는 큰 딸도 갔다 왔고 아들도 저는 갔다 왔고. 아버지가 네. 제 졸업식에 오신 게 네. 초, 중, 고, 대 다 통틀어가지고 네. 대학교 졸업식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아까 이 아버님이 이 방송 듣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건 괜찮습니까? 이 팩트니까. 얘기도? 그러니까 네. 아버지도 이거에 대해서 별로 미안해하시지는 않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뭐 원망하거나 뭐 아쉬워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예, 나는 이제 네. 뭐 강하게 이제 또 그 큰 네. 사람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강하게 큰 사람이다. 네. 엄마 아빠 손잡고 막 오는 애들 되게 유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요? 그때는 그랬어요. 안 오시면 좀 서운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는 되게 서운할 것 같아서 네. 저는 꼬박꼬박 갔는데. 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식 때 엄마랑 같이 갔고요. 네. 그다음에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뭐 쭉쭉쭉쭉 다 혼자 가고 그래요. 예 대학교 졸업식만 엄마 네. 아버지가 이제 오셨거든요. 네. 되게 낯서네요 이런 모습. 그렇군요. 근데 사실 아버지들도 많이 보여요. 네. 요즘 아버지들은 좀 다르지 않나 싶어요. 네. 근데 하여튼 그 졸업식 갔을 때 인상적이었던 게 뭐였냐면 졸업 축가였습니다. 아, 우리 졸업 축가하면 뭐가 떠오르죠? 빛나는 그 노래가 네. 떠오르잖아요. 네. 저도 사실 제 딸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을 네. 했는데 그때도 다 이 노래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 예. 네. 요번에 갔더니 졸업생들이 단체로 네.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를 부르더라고요. 아. 그 버터플라이 노래가 네. 원래 참 감동적인 노래인데 네. 영화 영화 국가대표 국가대표의 OST죠. 주제곡. 네. 예. 네. 원래 노래가 감동적인데 아이들이 그 네. 해맑은 목소리로 이 노래를 합창을 하니까 아. 정말 가슴이 뭉클해. 저 약간 눈물이 약간 찔끔할 정도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더군다나 저는 사실 그 노래 가사를 별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냥 네. 노래 곡이 좋아서. 네. 근데 가사를 다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아. 가사를 보니까 첫 구절만 불러보면 네. 최기하 씨 왜 자꾸 그런 눈물을 아니 보죠? 지금 네? 제가 지금 노래 시킬까봐 계속 틈을 안 주고 계속 대사 치시는 아 거죠. 어떻게 지금. 알았어? 제가 계속 눈을 맞추고 네. 아니 지난주에 어느 제가 틈에 노래를 갑자기 노래를 시킨 것에 대한 보복이 올까봐 좀 빨리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게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네. 노래를 그러니까 부르신 제가 어느 분이. 틈에 지금 노래를 시킬까 아니, 계속 근데 눈을 보고 있었는데 내 틈을 나이가 안 주죠. 어때서 네. 하고 네. 버터플라이하고는 이 난이도가 좀 다르잖아요. 이건 처음부터 되게 이거 어렵더라고. 아니, 지금 트로트 무시하는 겁니까? 네? 아니 트로트 무시, 아니 트로트 비하 발언이 아니고 이건 처음부터 곡이 막 막 예. 네. 네. 그래서 가사가 어떻게 되는데? 가사가요. 네.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후회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이렇게 시작해요. 가사가 정말 네. 구구절절 정말 오, 가슴에 와닿는 가사였습니다. 그러네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이제 네. 뭐 초등학교 졸업식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아이들한테는 되게 새로운 환경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중학교에 대한 요즘 또 중학교 하면 네. 중2에 대한 전설이 있잖아요. 중2 때문에 북한이 네.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일단 중학교가 아이들 한참 질풍노도의 시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들도 있어요. 네. 아이들이 중학교 생활에 대한. 아.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는 아이들한테 좀 되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노래가 아니었나 싶고 그렇겠네요. 이 노래를 선곡한 선생님이 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네.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선생님께 그럼 영상 편지 한번. 선생님 정말 좋은 노래를 졸업식 때 불러게 해주셔서 네. 정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자, 네. 그러면 오늘 기사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 읽어드릴 사는 이야기는요. 1월 31일에 오마이뉴스 지면을 통해 소개된 김종신 시민기자의 글입니다. 내가 납치범이라니 이 여자 사람 잡네. 아, 이거 굉장히 선정적. 네. 굉장히 눈길을 확 끄는데요, 제목이. 굉장히 사회면에 나올 것 같은 제목의 그러게요. 사는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떤 뭐-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네요. 다 읽어보고 오셨으면서 뭐 궁금했어요. 이거를 절대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 아니, 방송 그냥 전에 좀 읽어보고 분위기 좀 오셔야죠. 맞춰주려고 그냥 얘기를 했더니 또 아, 진행자가 방송 전에 읽어보고. 네, 정확히 얘기하면 궁금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내용 다 알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까봐 네, 청취자 네. 입장에서. 들어가겠습니다. 네. 내가 먼저 앉았다고. 내가 앉을 거야. 한국 전쟁 난리는 난리도 아니다. 이날도 조수석에 서로 앉겠다고 100m 앞에서 전력 질주한 아이 셋. 그중 큰애가 먼저 조수석 쪽 문을 열어 의자에 엉덩이를 걸쳤다. 둘째와 막내가 자기가 앉을 차례라며 문을 잡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동차 문짝이 부서지도록 아웅다웅하는 아이들. 모두가 아빠인 나를 무척 사랑하는 것일까? 엄마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서로 내 옆에 앉겠다니 고맙다고 해야 할지 참. 나도 고함을 쳤다. 오늘은 해찬이가 먼저다. 나중에 바꿔줄게. 나와 키가 같은 중학교 1학년 큰애 해찬이의 승리. 해찬이한테 자리를 뺏긴 초등학교 6학년 둘째와 3학년 막내는 짜증난 얼굴로 뒷좌석에 앉는다. 엄마를 둘 가운데 앉히고도 뾰로통한 막내가 형이 앉은 조수석을 발로 찬다. 의자 앞으로 당기라고. 비좁다고. 우리 가족 5명이 모두 차에 타고 가족 나들이 장소로 출발했다. 차 안에서도 둘째와 막내가 큰애한테 짜증이다. 결국 조수석에 앉은 큰애가 내게 한마디. 그러게 우리도 삼촌 타는 그런 차 사요. 아니면 놀러 갈 때 빌려요. 네? 낚시를 좋아하는 혼자 사는 동생은 레저 승용차인 소렌토를 몰고 다닌다. 우리 가족이 탄 차에 비해 30-40%가 크다. 우리 가족이 탄 차는 경승용차인 모닝이다. 나와 같거나 엄마와 견져 손색 없는 아이들 덩치가 모닝을 더 비좁게 만든다. 그래도 200cc 더 크잖아. 나는 한 달에 많아야 1~2번 정도인 가족 나들이를 위해 소형은 물론이고 중형 승용차를 살 이유가 없었다. 경남 진주의 집에서 산청의 직장까지 혼자 출퇴근하는 내겐 유지비가 적게 드는 차가 제일이었다. 더구나 이 차를 살 당시에는 가격도 더 싼 800cc 경차를 사려고 했다. 그런데도 무려 1000cc나 되는 경차 모닝을 샀다. 200cc 차이가 얼마나 될까 싶지만 내게는 그럴 만한 일이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의 일이다. 사람 살려요. 사람 살려. 여기 저를 강제로 끌고 가요. 살려드리고 왜 웃어요? 그 아니, 잘했는데. 죄송합니다. 막 살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네. 너무 실감나서. 너무 긴박했죠. 예. 나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다. 짧은 곱슬머리에 붉은 입술, 짙은 화장을 한 아가씨 같은 아줌마가 내 차 뒷좌석에 앉아 차 유리를 내리고 소리치고 있었다. 급하게 길 오른편에 차를 세웠다. 당신 누구야? 당신 누구야? 어? 나는 얼굴이 빨개지도록 연거푸 2번 난생 처음 보는 여자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때 경찰 3명이 후다닥 뛰어와 내 차를 둘러쌌다. 그날 나는 여느 때처럼 직장 동료 여직원과 함께 업무 차량인 황금색 마티즈를 끌고 읍내로 나갔다. 나는 군청에서 볼일을 보고 농협에 들어간 여직원을 기다리며 근처에 차를 세웠다. 차를 세우자마자 뒤쪽 문이 열리더니 빨리요! 한다. 웬일로 조수석에 안 타고 뒷자리에 앉나 싶었다. 퇴근을 앞둔 시간이라 급하게 회사로 차를 몰았다. 불과 200m쯤 갔을까? 마침 경찰들이 교통 단속 중인 곳을 지날 때 내 뒤에서 갑자기 고함이 들린 것이다. 살려주세요. 저 사람이 나를 납치해요.
겁에 잔뜩 질린 여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내 차를 에워싼 경찰들에게 사정했다. 나는 졸지에 납치범이 된 것이다. 경찰은 나를 차에서 내리게 하고는 신분증을 요구했다. 여자도 차에서 내려 경찰에게 연신 내가 자기를 차로 납치하려 했다고 말했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이 내 차, 아니 우리 회사 차에 타서 난리라고 설명했다. 경찰들은 내 험상궂은 얼굴과 무척이나 애처롭게 떨며 애원하는 여자를 번갈아 쳐다봤다. 그때 마침 휴대전화가 울렸다. 같이 업무를 보러 나온 여직원의 전화였다. 전화를 그대로 내 옆에 있는 경찰에게 건넸다. 나를 기다리다 지쳐 전화한 여직원 덕분에 납치범이라는 오해는 풀렸다. 그 여자는 은행 근처에 차 배달을 왔다가 다방 배달용 차인 줄 알고 내 차를 탔고, 나는 그 사람이 동료 여직원인 줄 알고 타자마자 그냥 출발한 것이다. 다방에서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차들이 경차 일색이니 오해를 살만했다. 하지만 경차가 무슨 죄인가? 연료 적게 먹고 주차 쉬워 업무 보는데 그만인데. 경차는 다방에서는 배달용으로, 회사에서는 업무용으로 애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해 말 나는 우리 가족의 첫 차를 뽑았다. 다만 마티즈에 대한 안 좋은 기억 덕분에 같은 경차지만 좀 더 큰 모닝으로. 내 차는 더구나 가스차에 수동기어다. 공인연비는 리터당 16km. 집에서 직장까지 왕복 70여 킬로미터를 다니는 내가 출퇴근 한 달 기름값으로 쓰는 돈은 13만 원 정도다. 1리터에 1,060원 정도 하는 가스를 30리터 가득 채워도 3만 원 겨우 넘는다. 장거리 가족 나들이 때는 동생 차를 빌린다. 휘발유보다 더 싸다는 경유를 넣는 동생 차를 빌려 주유소에서 기름을 채우면 가격 칸의 숫자가 팡팡 올라간다. 벌써 내 경차를 가득 채울 만한 기름값을 넘고도 숫자는 멈추지 않는다. 숫자는 내 눈을 의식하지 않은 채 10만 원을 넘긴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면 내 사랑하는 경차가 더욱 그립다. 얘들아, 작다고 비좁다고 짜증내지 말고 좀 참으면 안 되겠니? 대신 저녁에 피자와 치킨 쏠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 정말 이런 일이 있군요. 네, 그러게요. 너무 재밌었어요.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정말 황당했죠. 네. 서로가 서로에게 피해자가 그렇죠. 피해자이면서 가해자가. 네. 사실 제가 지금 몰고 있는 차도 마티즈거든요. 우리 최규하 씨도 경차 아닌가요? 경차. 예, 저는 네. 200cc 더 큽니다. 아. 예. 200cc가 큰. 아, 여기 저는- 나와 있는 예, 모닝을 몰고 모닝이죠. 네. 있습니다. 예. 그 모닝이 그 아침에만 타는 차죠. 그거 좀 안 하셨으면 싶었는데 결국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 지난 제가 첫 오늘 번째 좀 방송 컨디션이 좀 안 좋아요. 네. 방송 반응이 좋고 좀 치고 네. 올라가야 되는 방송인데 오늘 2회차가 이게 좀 타격을 주나 참 걱정이 되는데요. 네, 하여튼 제 차가 마티즈인데 네. 예, 우리 아이들이 저희 차에다 이름을 붙여줬어요. 뭔가요? 집봉이라고. 오. 집봉이요. 집봉이. 예. 뭐 어원은 잘 모르겠는데 어떤 하여튼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애들이 그냥 귀여운 이름 어떤 뭐 회사 그냥 갖다 붙이는 거 뿡뿡이처럼. 같은데. 네, 그럼 집봉이. 거기서 그거하고 좀 비슷한가 봐요. 하여튼 뿡뿡이는 차가 아니고 집봉이. 방귀대장 아닐까요? 아니 걔도 무슨 차 몰고 다니지 않나요? 아닌가? 뿡뿡이가 차가 있어요? 나름대로 뭔가 좀- 예. 오너 드라이버네요. 아니 그 뿡뿡이가 됐습니다. 네. 예, 저는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근데 집봉인데 네. 그 13년째 이 차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차 참 오래되셨네요. 좋아요. 네. 근데 우리 애들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잖아요. 네. 이제. 근데 애들 데리고 우리 식구 넷이 타고 다녀도 별 그렇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연식은 몇 년씩? 2003년식인가요? 아, 그래요? 2002년식 갑자기 우와. 헷갈리네. 하여튼 네. 그래요. 오래 네. 탔어요. 네. 근데 장고장도 없고 아. 그렇게 비좁지 않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네. 경차하면 너무 비좁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글에서는 이제 아이가 셋이기 때문에 네. 사실 셋이 뒤에 타면 네. 어느 차들도 다 좀 약간 맞아요. 불편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는데 다만 제 처가가 거창인데 네. 이 처가 갔다가 올라올 때 네. 보면 장모님이 먹을 걸 엄청 싸주시거든요. 아. 근데 차 트렁크가 되게 작아요. 맞아요. 그 예. 트렁크에 다 안 네. 들어가니까 네. 뒷좌석 그 발 놓는 데까지 네, 자석 음식을 다 아래쪽도. 쌓아 올리니까 네. 그때 그게 좀 불편하고 네. 그 다음에 거창이니까 올라올 때 보면 무주 이렇게 산을 이렇게 넘어 올라와야 되거든요. 네. 경사가 그때 더 가파르고 경사가 가팔라요. 그때 올라갈 때 여름에 네. 좀 더우면 에어컨 켜고 가는데 네. 예. 경사 올라갈 때는 에어컨을 잠시 꺼줘야 됩니다. 우리 집봉이가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 네
저도 이 저희 모닝 네. 모닝을 사기 전에 고민을 살짝 했어요. 네. 네. 어차피 좀 중고로 이제 뭐 새 차를 살 돈은 없고 네. 중고로 살려고 그랬는데 네. 마티즈를 살까 모닝을 살까 살짝 고민을 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아직 식구가 이제 저랑 처랑 둘밖에 없으니까 네. 아직은 예 어차피 뭐 200cc 차이가 뭐 그렇게 큰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정적으로 저도 그 다른 경차들을 타보고 네. 800cc 경차를 타보고 네. 겪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그 오마이뉴스에서 그 야구팀을 합니다. 네. 오마이뉴스에 수투락이라는 그렇죠. 수투락. 야구팀이 네. 있습니다. 예, 지난해 김포 로얄리그 토요리그에서 돌풍을 일으킨 돌풍을 전적을 네. 좀 말씀해 주시죠. 몇 승 몇 패입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네. 비밀입니다. 무조건 일단 돌풍은 돌풍입니다. 네. 예, 뭐 되게 못했거나 되게 잘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네. 네. 어느 쪽인지 조금 짐작이 가긴 하는데 짐작이 가죠. 네. 네. 그 야구를 김포에서 야구를 하고 네. 같이 이제 오는데 시골길이잖아요. 네. 근데 저희 그 팀 멤버야 경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차를 네. 같이 탔어요. 네. 야구를 약간 등치 있는 이제 남자들이 한 4명 이렇게 타고 장비도 싣고 이렇게 해서 오는데 차가 조금 연식이 되긴 했어요. 네. 근데 그 이렇게 시골길에 가는데 앞에 이제 농기계 같은 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야 빨리 좀 이렇게 앞질러서 네, 차 안 네. 오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자. 네. 이렇게 했는데 몇 계속 명이 타고 있었다고 했죠? 한 서너 명 타고 있었던 네네, 것 같아요. 서너 명이요. 네, 네. 장비도 좀 싣고. 장비도 아. 싣고. 네. 근데 좀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월하겠습니다. 이러더니 갑자기 그, 뭔가 큰 결심이라 한 듯이. 그 친구가 기어를 빠박 넣더니 네. 에어컨을 딱 끄고 차가 이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소리까지 그렇게 저 차가 비명을 지르는 거 차가 처음 비명을 들었어요. 질렀군요. 그냥 왕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야 진짜 나한테 이러지 마 그런 느낌. 네.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이제 제 그 차를 심정. 선택을 할 때 네. 어차피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니까 네. 중고는 이제 몇 년 또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내가 또 너무 800cc 차를 샀다가 네. 그 친구 차처럼 금방 비명을 들을까봐. 금방 그 상태가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조금 50만 원 더 써가지고 예 조금 그러니까 이제 1000cc로 샀죠. 차를 추월하기에 앞서서 예. 자 그럼 추월하겠습니다. 그다음 에어컨을 끄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난데없는 비명이 들린 거군요. 그렇죠. 예. 그 앞에 예. 또 무슨 또 빨리 가는 차도 아니고 농기계였어요. 네. 예, 경운기는 아니고 하여튼 무슨 다른 농기계였는데 근데 네. 그 사실 농기 뭐 무슨 게 뭐 하여튼 그런 네. 차여서 그렇지 네. 일반 차들은 경차한테 추월당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그래요? 꼭 따라와서 다시 추월해요. 꼭 따라와서 다시 추월하고 그래요. 진짜 더러워 죽겠어. 그런 경험도 있나 보죠? 고속도로 이제 네네네.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니까 네.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경차는 일단 기본적으로 느리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도 규정속도 뭐 110km 도로 같으면은 그 경차 정도 절대 안 느립니다. 한번 밟으면 빨라요. 맞춰서 가거든요. 네. 근데 굳이 규정속도 이상으로 130km, 140km 밟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제가 조금만 용감했다면 밟아서 갈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고 있으면은 꼭 다른 차 앞이 아니라 제 차 앞으로 들어와요. 제 차 앞으로 들어오고 네. 괜히 제 차 뒤에 와가지고 막 네. 쌍라이트 켜면서 네. 빨리 가라고 막 네. 비키라고 그러고.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경차에 대한 네. 어떤 사회 인식 중에 하나인데 네. 이게 경차는 이렇게 좀 젊은 사람들이 네. 경차를 몰면 네. 좀 뭐 그러려니 하는데 네. 어느 정도 네. 나이가 되면 경차 모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약간 수군된다고나 할까? 아. 약간 분위기가 네. 좀 그렇죠. 이상한 게 있어요. 네. 제가 예전에 네. 그 집안 행사가 있어서 내려갔는데 네. 그 제가 딱 차를 세워놨는데 우리 네. 같은 집안 사람이 제 차 옆에다가 제 네. 차가 아까 마티즈였잖아요. 네. 마티즈 2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마티즈 2 딱 세워놨는데 제 같은 알고 있는 집안 사람이 제 옆에 크라이슬러를 딱 세워놓은 거예요. 오. 외제차. 이 크기만 그 크라이슬러에 딱 세워놓으니까 네. 제 차가 안 보여. 저 옆에 아무 차도 안 세워놓은 것 같아. 잠깐 들어서 치워놓고 세우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아까 시작 부분에서 네. 저 참 차 편하다라고는 했지만 네. 저는 지금까지도 경차에 대해서 참 만족하고는 네. 있는데 예. 그때 사실 기죽었습니다. 아. 저도 모르게 하면서 기가 죽었고 네. 그날 저녁에는 또 이제 그 차를 몰고 네. 집안 어른을 모시러 갔는데 네. 예. 그 집안 어른이 네. 제 앞에다 대고 아. 되게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했죠. 네. 아니 너는 그래도 뭐 기자하고 뭐 그렇다는데 어머. 이런 차를 이러시더라고요. 아마 그 어르신이
저 자신도 모르게 아마 네, 그 말이 네. 튀어나왔을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찰에 대한 생각이 좀 그렇죠.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네. 좀 이런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자동차가 자신의 신분을 대변한다 맞아요. 이런 인식이 좀 많이 맞아요. 있죠. 그래서 그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그렇죠. 모르고요. 그래서 그렇죠. 더 우리도 좋고 모르게 큰 차. 그런 생각이 심어진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특히 보면 요즘 광고에 보면 특히 네. 광고 멘트가 정확히 생각나지는 않습니다만 그것을 얘기하는 광고들이 많아요. 이제 너가 어느 정도 네. 신분이 됐으니까 이런 차를 몰아야 된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게 많죠. 그 뭐 예전에 대한민국 1% 뭐 이런 네네. 카피가 있었고. 아 그렇죠. 아. 그 광고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 차는 그 판매율이 1% 정도밖에 안 나. 그랬었나요? 아 이거 뭐 우스갯소리죠. 우스갯소리로 맞아요. 그때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네. 뭐 저기 뭐 거의 자살골이었다. 네. 그런 평가도 예. 있었는데. 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저기 이병헌 씨가 네, 맞아요. 나온 CF였나 이게 네, 네. 저는 맞아요. 당신의 인생입니다. 뭐 아, 그런 맞다. 예, 그런 말이 또 있죠. 예, 카피도 있었고. 네. 그러니까 예. 한국인들은 정말 차하고 네. 자기 신분하고 많이 일치시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외국에서는 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예, 요 타이밍에서 저희가 저희 본격 시사 시사 타치 타치. 생활 감성 수다 쇼로서 네. 시사 타치를 아, 해야 될 시점이죠. 네. 그렇죠. 예, 제가 조사를 또 해왔습니다. 아. 그 외국의 경차 비율, 네,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차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네. 유럽 같은 거 미스터 빈 뭐 이런 그 외국 영화 보면 되게 네. 작은 차 타잖아요. 네. 막. 많죠. 네. 외국은 경차 비율이 약 50%.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는 경차입니다. 그러니까 네, 네. 소형차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경차. 네. 아. 네. 예. 근데 그건 유럽 쪽 아닌가요? 미국은 대체로 차가 큰 것 같은데. 미국은 모르겠고요. 네. 예, 일본을 조사해 왔는데 일본을 물어봐 주시면 안 될까요? 네. 아, 그럼 다시 아까 청취자 아까 그 질문 지워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일본 물어주시라니까. 네, 그러니까 일본. 예, 일본. 네, 네. 일본은 37%죠. 37%요. 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네요. 37%. 우리나라의 네. 수치를 들으면 많다고 느끼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의 수치는 몇 프로인가요? 10%. 아, 아, 그래요? 정말 적네요. 예, 10%. 어. 이제 10대 중에 한 대. 10대 중에 한 대군요. 예. 그 경차가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 저는 많죠. 경차 타고 다니면서 가장 뿌듯할 때가 네. 네. 고속도로 톨게이트 그렇죠. 지나갈 때 맞아요. 네, 네. 아주 네. 흡족해요. 톨게이트에 네. 이렇게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네. 통행요금은 얼마입니다. 아, 이렇게 네. 나오잖아요. 네. 그 뭐 통행요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입니다. 뭐 네. 이렇게 찍히면 네. 이제 하이패스 하는데 그걸로 네. 딱 지나가면은 네. 네. 띠리링 하고 네. 깎이는 게 5,000원만 딱 떠요. 그렇죠. 아, 차이가 크네요. 예. 되게 돈 번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네.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시내에는 차를 끌고 나오질 않는데 네. 서울 시내 뭐 누구를 이제 뭐 어른을 모시러 가야 된다거나 아.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네. 네. 차를 가지고 나오면 사실 주차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잖아요. 아, 네. 그럼요. 잘못돼 놓으면 주차 딱지 그 네. 하나에 4만 원인가요? 뭐 네. 그렇게 떼이고 네. 요즘은 그 정도 또 떼죠. CCTV로 그냥 훅 찍고 지나가 버리니까 네. 뭐 반론 제기할 틈도 없고. 네. 그런데 저는 아예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네. 그냥 가까운 공영 주차장에 세워버립니다. 네. 왜냐하면 주차 요금이 50%또 할인이거든요. 아, 그래요? 50%나 저렴하게 50% 할인. 할 예, 수 공원 있어요? 주차장 아. 그래요. 한 시간에 뭐 600원? 네. 뭐 이런 우와. 셈이에요. 거기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보태면 네. 그 저는 어떤 주차장을 들어가도 네. 자신이 있어요. 네. 아. 그러니까 뭐 차들이 많고 비좁고 아, 그래도 맞아요. 네. 저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한 아. 번도 저는 후퇴해 본 적이 없어요. 주차의 강자. 그렇죠. 어딜 가나 마티즈가 설 곳은 있어요. 네. 리어카만 들어가면 다 세운다는. 그렇죠. 어, 네. 이렇게 들으니까 굉장히 음. 경제적이고 경제적으로. 실용성이 네. 있고 그 말고 편리하고 또 혜택이 또 있죠. 혜택이요.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네. 면제라는 말이 굉장히 아. 많이 나와요. 네. 등록세, 취득세 면제, 네. 도시철도 공채 면제, 네. 농어촌 특별세 면제, 네. 특소세, 교육세 면제, 네. 혼잡 통행료 면제, 네. 승용차 10부제 제외, 네. 공영주차장 50% 할인,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할인, 80%. 고속도로 네. 통행료 50% 할인, 네. 책임보험료 10% 할인, 자동차세 CC당 80원 할인, 네. 1년에 8만 원까지. 우와.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도 네. 혜택이 10명 중에 1명밖에 오. 경차를 근데 안 타신다는 그러니까요. 거. 이렇게 혜택이 많아도 나는 그 혜택을 안 받아도 예. 된다. 난 차라리 그래도 큰 차를 몰겠다라는 아.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네. 지금 아마 큰 차를 몰고 네.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신 분은 네. 야 그까지 돈 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네. 있어요. 그렇죠. 뭐 큰 차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경차도 되게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 편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큰 차가 필요하신 분이 네. 큰 차 사는 거는 네. 뭐 당연한 거죠. 근데 네. 제가 의아한 것은 네. 네. 이 정도만 해도 되는데 네. 사람들의 눈 때문에 아, 저 나이 됐으면 저 차 네. 저 정도 차는 타줘야지. 네. 그거 무시 아니면 못하죠, 사실. 저 정도 벌면 네. 아니면 뭐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려면 네. 이 정도는 타줘야지. 그런 네. 생각 때문에 네. 네. 아직 멀쩡한 차를 네. 네. 이제 뭐 되팔고 큰 차를 막 빚을 내서 사거나 네. 네. 그런 사람들은 네. 조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 통계들이 조금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숫자들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글을 쓴 김종신 기자님과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김종신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사연 재밌게 읽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네. 그 아이들이 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3학년이죠. 예, 예, 예. 예, 다 남자 아이들인가요? 예, 남자 애들입니다. 아, 그러면 그 글에도 쓰셨는데 큰 애가 그 기자님하고 키가 같고, 예, 예. 그다음에 아. 엄마와 견저 손색 없는 아이들 덩치라는 그렇게 글을 쓰셨는데, 예, 그러면 예. 사실 그 아이들이 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상당히 좀 비좁기도 하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엄마가 저 졸지에 맨날 가운데에 있는 수밖에 없고. 아, 그 가운데 가운데가 상당히 불편한데. 약간 올라온 자리 거기에. 예, 예. 예,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예, 예. 기사에서 보면 그 큰 차 사자고 그러잖아요. 예, 예. 그럼 큰 차 사자고 하면 좀 마음이 아플 때도 좀 있지 않나요, 혹시? 뭐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저기 네. 진주에서 산천까지 출퇴근하는데 왕복 네. 한 1시간 20분 걸리거든요. 왕복. 1시간 20분요. 아. 왕복으로. 예. 아, 예, 그러니까 굳이 뭐 차가 아직까지는 필요 없으니까 아. 길은 유지비가 너무 비싸니까. 예, 그래요. 이 아이들한테 예. 저녁에 피자와 치킨 쏜다 그러셨는데 약속은 지키셨습니까? 그 약속은 아직까지 유보 상태입니다. 왜냐면 우리 큰애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저기 네. 만약에 네가 내 차를 타고 어디 가족끼리 나들이 갔을 때 네. 투덜거리지 않으면 내가 해주겠다 했는데 네. 우리 큰애가 뭐라고 하냐면 네. 아빠 그 대답에 오케이 할 수 없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그럼 피자 쏠 수가 없다. 아. 네가 동의를 한다면 내가 쏘겠다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아직까지- 밀당을 하고 계시군요, 지금 밀고 네, 당기기를. 예, 일단은 쟤들이 이제 저한테 제 의견에 제안을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저도 네. 쏠 수가 없죠. 강경하신데요. 네. 아. 그 저 차 배달용 차로 오해하고 탔던 그 여자분 있죠. 예, 예. 그분은 그 오해가 풀리고 나서 사과를 하셨나요? 사과까지는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서로 좀 헤어졌죠. 헤어지고 나가니까 이제 네. 한번 반하니까 네. 이제 이제 저희가 일하는 데가 읍내다 보니까 동네가 좁다 보니까 오면 가면 이제 한 번씩 보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뭐 그냥 멋쩍어서 서로 좀 인사는 네. 좀 아는 척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그렇게 좀 상당히 멋쩍을 것 같은데. 네. 예. 아니 예. 저 같으면은 저기 네. 그 다방 명함이라도 주고 읍내 나올 때마다 커피라도 한 잔 사러 오시라고 네. 이렇게 영업을 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그렇게 영업은 안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뭐 서로 좀 네. 저기 그 주변에서 예예. 예를 들어 김종신 기자님 친구분이나 이런 사람들이 경차 탄다고 너 좀 차 좀 뭐 바꿔라 뭐 이런 얘기 혹시 안 하나요? 가끔씩 그런 친구들이 이제 속절없이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아, 제가 네네. 좀 덩치가 있고 살이 좀 쪄가지고 네. 차가 불쌍하다고 뭐 놀리는 친구들이 불쌍하다고. 네. 네. 아, 사람이 나고 차가 나지 뭐 차 나고 사람 난 거 아니라고 내가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면 지금 타시는 차는 언제까지 계속 타실 생각이실까요? 지금 탄 지가 한 5, 6년 된 거거든요. 그래서 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최대한 타보려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김종신 기자님 그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바쁜 시간 내주셔서 아주 전화 통화 고맙습니다. 아 진짜 되게 재밌는 분이시네요. 네. 조금 이게 좀 멀리 계시지만 않으면 네. 스튜디오에 모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또 이야기가 수다를 무궁무진하게 떨어도. 많이 나오실 예. 분이네요. 네. 예, 김종신 기자님께는요 저희가 감사의 의미로 김종신 기자님 이름을 새겨서 예쁜 네. 머그컵 하나 만들어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팟캐스트 이털남.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입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본격 시사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이털남 시즌3 사이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지는 코너는 이준호의 밑줄 쫙이죠? 네. 자, 밑줄 짝은 기사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을 꼭 집어 말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기사의 밑줄 짝은 현재, 과거, 현재를 취한 이 구성의 독특함입니다. 그러니까 납치범으로 몰릴 뻔한 이야기가 극적이다 보니 예. 이 이야기를 먼저 쓸 수도 있는데 현재 상황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회상에서 과거로 돌아간 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절정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으로 다시 돌아온 이 이야기 구성이 드라마를 보는 듯한 재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재밌는 얘기는 좀 감춰놨다가 그렇죠. 조금 이렇게 덜 재밌는 얘기로 관심을 끈 다음에 진짜 재밌는 중간에서 한번 팍 쳐주는 거죠. 이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자, 다음은 최규화의 덤시 시간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최규화 지난 시간에 그게 있어서 자, 오늘은 어떤 시를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58년 개띠 이런 얘기 많이 58년 개띠 들으셨죠? 유명하죠. 58년 개띠. 58년 개띠라는 제목의 시를 준비했습니다. 서정홍 시인의 시고요. 1995년에 보리 출판사에서 나온 같은 제목의 시집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58년) 개띠 58년 개띠해 5월 5일에 태어났다. 나는 양력으로는 어린이날, 음력으로는 단오날. 마을 어르신들, 너는 좋은 날 태어났으니 잘 살 거라고, 출세할 거라고 했다. 말이 씨가 되어 나는 지금 출세하여 잘 살고 있다. 이 세상 황금을 다 준다 해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가 되어 땀 흘리며 살고 있다. 갑근세, 주민세 한 푼 깎거나 날짜 하루 어긴 일 없고 공짜 술 얻어먹거나 돈 떼먹은 일 한 번 없고 어느 누구한테서도 노동의 대가 훔친 일 없고 바가지 씌워 배부르게 살지 않았으니 나는 지금 출세하여 잘 살고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출세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출세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분은 이제 출세를 전혀 달리 해석하시는 거군요. 제가 그 김종신 기자님의 글을 읽고 잘 나간다, 소위 말하는 잘 나간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 잘 나간다, 잘 산다, 저 친구 출세했다. 그래서 큰 차 타고 큰 집 살고 뭐 좋은 옷 입고 이러면은 뭐 잘 나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출세하고 잘 산다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밖으로 보여지는 것에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잘 산다는 것, 출세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 뭐 돌이켜보자. 사실 그 누구도 하지 않은 얘기를 이 서정홍 시인이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거짓말 안 하고 남 속여서 등쳐먹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최고의 출세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또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게 또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꾸 더 나은 좀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런 것으로 자꾸 좀 변질이 되죠. 부러워하고 큰 차 타고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 시가 조금 이 글을 읽고 나서 이 시를 한번 다시 읽어봤더니 새삼 또 저기 던져주는 바가 있어서 이 시를 골라봤습니다. 그 이 시를 쓴 서정홍 시인은요 농부 시인이죠. 농부 시인으로 유명하시고요. 아내에게 미안하다. 내가 가장 착해질 때라는 시집을 또 쓰셨습니다. 이렇게 시집을 소개해드리는 것은 왜죠? 시집을 많이 사서 읽어봐라. 사서 읽어봐라. 고맙습니다. 그 출세라는 시를 들어보니까 아까 그 김종신 기자님하고 제가 통화가 좀 짧긴 했지만 김종신 기자님이 상당히 좀 당당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저희가 이 경차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 때문에 좀
자기가 좀 이렇게 좀 왜소해지고 위축되거나. 이렇게 위축될 네, 때가 네. 있는데 거기에 관한 질문을 이렇게 여쭤봤더니 네. 되게 당당하게 네, 얘기를 네. 하시잖아요. 뭐 차가 아까 뭐라고 하셨죠? 차가 나고 사람이 나고 차가 났지. 네. 차가 나고 사람이 났냐? 네.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더 나아가서 출세에 네. 대한 생각도 마찬가지인 것 그렇죠. 같아요. 출세라는 것이 네. 남이 있고 내가 네. 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출세의 기준인 게 네. 아니고 내가 내 삶을 네. 어떻게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소신 사느냐. 있게 살아가느냐. 그렇죠. 소신 있게 저 갑자기 사느냐. 여기서 네. 뻔한 질문 하나 우리 천목 선생님한테 네. 뻔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한번 네. 어떤 질문이요? 저기 궁금한데요? 뭐 네. 아직 이제 결혼 안 하셨잖아요. 네. 예, 결혼하실 분이 네. 나는 이 작은 차가 좋아 아. 이러면서 평생 이 네. 작은 차 집봉이 같은 걸로 네. 한 20년 네. 차 막 발통이 떨어질 네네. 때까지 타겠다. 네. 이런 분이라면 네. 네. 솔직히 솔직히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저 진짜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네. 제가 버스랑 차 멀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차멀미요? 차가 없어도 데이트가 가능해요. 아니, 30대 차범위 있으신 분 되게 오랜만에 봐요. 그럼 차 탈 때 검은 봉지 들고 타시나요? 지금은 어렸을 때는 들고 탔는데요. 네.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네. 제가 멀미가 있어서 네. 차를 타고 어디 드라이브를 가는 거 약간 공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큰 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차가 없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경차를 소신 있게 평생 타겠다 하면 네. 저는 그 뜻을 충분히 존중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만 내 차는 큰 걸로 사달라. 아니. 아니 너는 작은 걸 타고 나는 네. 외제차로 큰 걸 사라. 물론 외제차를 최근에 타본 경험이 있긴 있는데 네. 좋든가요? 멀미를 안 하긴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네. 그분은 뭐 그냥 제가 그냥 한번 그냥 그 차는 네. 썸남. 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냥 한번 타봤고요. 네. 그리고 뭐 저랑 같이 사실 분은 미래에 네. 그분이 그런 소신을 가지신 분이라면 저는 네. 너무 멋질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자 퀴즈 시간입니다. 네. 민영 씨. 네. 이번 주 청취자 퀴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청취자 퀴즈는요. 글쓴이는 글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이것을 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치킨과 맥주, 2번 치킨과 피자, 3번 치킨과 오이소박이, 4번 치킨과 선지해장국, 5번 치킨과 까르보나라 스파게티. 정답을 아신 분께서는 방송이 끝난 후에 페이스북 이털남 페이지 www.facebook.com/이털남 스펠링이요 ETULNAM 이쪽으로 오늘 방송분의 댓글로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 중 한 분을 추첨해서 오마이북의 신간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청취자 퀴즈가 다 먹으면 맛있는 것들인데 네. 치매, 네. 치킨 피자, 네, 치킨 3번이 오이소박이. 예, 3번이었나요? 그 치킨과 선지해장국 4번. 4번이었나요? 정말 환상의 조합인데요. 헷갈리는 네. 아침에도 저는 이렇게 먹고 한데. 왔거든요. 치킨과 아, 선지해장국. 예. 저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한 번도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서. 네. 지난주 청취자 퀴즈 정답은 3번 내 나이가 어때서였습니다. 네. 정답자는 이렇게 답글을 남겨주신 분인데요. 네. 사이다 첫방 방금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방송들이 기대되네요. 사연도 시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라고 올려주신 기아람님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기아람님께는 오마이북의 따끈따끈한 신간도서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를 보내드립니다. 장애아 가족들의 슬픔과 기쁨 그리고 사랑을 담은 이 책은 오마이뉴스의 시민기자 김혜원 씨가 쓴 인터뷰집인데요. 이게 유명한 분이시죠? 네네. 김혜원 시민기자님은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삶의 현장 취재를 하는 기자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2006년에는 미국 시산 주간지 타임이 뽑은 올해의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분입니다. 네, 저기 네네. 우리가 아는 그 타임이요? 네. 네. 이번 책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에서는 장애아 가족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과 편견에 주목한 책인데요. 편견 동정 대신 관심과 사랑을 나누자는 김혜원 시민기자의 특유의 따뜻한 시선이 담긴 책입니다. 네. 네. 따뜻한 시선이 굉장히 숨차게 담기네요. 네. 네. 책 제목이 뭐라고 하시죠? 네, 정확히?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 특별한 너라서 고마워. 네.
좋네요. 정답을 보내줘서 고마워.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제목 다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까지 안 웃으실 줄은 몰랐네요. 자, 이것으로 방송 오늘 순서가 다 마쳤는데요. 자, 이 방송은 10만인 클럽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오마이뉴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거나 02733-5505로 전화 주신 후 내선번호 274번을 누르시면 담당자와 연결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오마이뉴스에 보내는 사는 이야기 기사가 없으면 이 방송도 없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에 들어와 기자회원에 가입한 후 글을 올리면 됩니다. 사는 이야기 아닌 죽이는 이야기도 좋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탈남 시즌3 목요일 순서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2월 셋째 주 방송 이것으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준호, 최규와 이은영, 제작의 강현준이었습니다. 본격 시사 타치 생활감성 수다쇼 사이다는 다음 주에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다음에 만나요. 사는 이야기 다시 읽기 사이다.